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그, 일전에, 얘기를 했었던, 어, 수사비리, 인사청탁, 경찰의 수사비리 인사청탁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매우 중대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신문 방송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문사나 방송사,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곳이나 그러한 일을 보는 사람들, 기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이게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 어떻게 그 신문 방송에서 이렇게 다루지를 않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계속 묻고 가는 거지 뭐.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온갖 이해득실에 휘말려서. 응? 그리고 또 지금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앉아있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응? 봅시다. 내가 얘기를 해야지 못하겠어요. 뭐 뉴스에 간혹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 분량으로 끝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전두환이 박정희 쿠데타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박정희가 총 들고 나왔을 때 에, 데리고 나온 병력이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전두환이가 총을 들고 나왔을 때 데리고 나온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군 병력이 박정희 때는 뭐 70만 정도 됐겠죠. 70만 이상이었을 겁니다. 전두환이 때는 뭐 전두환이 때는 70만, 박정희 때는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지금 뭐 40만 되려나 50만 되려나 그러는데 남한에서도 그냥 몸으로 때우는 식의 그 국방을 하고 있을 때니까 전두환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예비군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었죠. 100수십만 명을 중에서 3,000명, 10,000명이 총 들고 기어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전두환이 박정희가 지 공모자들 모아가지고서 겨 나올 때 거기 가담한 놈 숫자들 그 가담한 그 지휘관들 그 잡범들 숫자보다 더 많어. 예. 지금 경찰 이 성모 씨라는 그놈하고 관련된 그 비리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더 많아 더 많아. 예? 세상 뭐 이런 놈들이 있냐 말이야.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도 나라 꼬라지가 엉망인 겁니다. 예? 봅시다. 이 얘기는 필요성은 여기까지만 하고 23년도 12월 6일자니까 며칠 전인데 광주지검 브로커 연루 의혹 현직 치안감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현직 치안감은 누구겠습니까? 얘 경찰대 4기일 거예요 아마. 네. 사망한 김재규가 경찰대 4기라고 말씀드렸고 주로 경찰대 4기 지 동기들한테 전화질하고 이래가지고 밥 처먹고 전화질하고 또 서울까지 기어가서 그 한식집에서 술 처먹고 밥 처먹고 고기 처먹고 그러면서 돈 주고받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저 서울청 경무관에 하나 지금 구속돼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걔는 4천만 원인가 해가지고서 에? 지 아는 그 법인으로 돈 입금시키고 그거 다시 현찰로 빼가지고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게 드러난 모양인데 그 경찰 치안감시는게나 돼가지고 돈 그런 식으로 세탁하면 그게
안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난다고 확신을 했던 거지. 문재인 정권이 워낙 지저분한 정권이니까 5년 동안 그 짓거리를 했는데 그 후에 드러날까 싶었겠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에휴, 다 드러나요 결국은. 근데 나중에 아니라 그러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게 가기만 바라겠지. 봅시다. 근데 치안감이 누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광주지검의 반부패 강력부 김진호 부장이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사를 2명 더 붙여줬다 그러죠. 끝까지 해서 다 이거 발본사관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김진호 부장 아주 고생이 많고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지검 검사장도 그렇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지검장은 뭐 하고 다니나? 어? 제주지검장은 요즘 뭐 하고 다녀? 그리고 정읍은 지청입니다. 지청. 지방검찰청 지청인데 정읍지청장이 국원인가 그래서 두 글자죠. 성이 국, 이름이 원. 국원지청장은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나? 한식집 가서 밥 처먹고 다니고 그러나? 좋게 얘기해 줄 때 일 똑바로들 보세요. 요즘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눈 뜨고 다 보고 있고 사건 조작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뭘 믿고? 이 지금 압수수색된 치안감은 현 중앙경찰대학교 장이라는 거죠. 현 중앙경찰대학교장 김모 치안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일반인들은 다 그냥 뭐 무죄 추정이고 뭐고 싹 다 알려져서 난리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지들은 꼭 이래요. 김모 치안감. 치안감이면은 전국에 18명밖에 없다니까. 응? 13만 경찰 중에서. 이런 고위직이 문제가 돼가지고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누군지를 안 가르쳐주면은 되나 그거?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트럼프도 머그샷을 찍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누군지. 폼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광주 경찰청장에 있다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응? 광주 경찰청. 광주는 광역시기 때문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이. 광주 경찰청 들어가면 되지 뭐. 준철이 아니야 이거? 18대 광주 경찰청 18대 경찰청장 김준철 재임 기간 2021년 7월 13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김준철이 지금은 한창훈이가 하고 있는데 임용환이도 문제죠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김교태도 문제고 이 최관호도 문제고 장하연이도 문제고 김기현이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이거. 얘네들 다 왜 그렇겠어요? 아니 성모 씨가 전라도 광주부터 해가지고 전 남북을 아우르고 지금 전라북도 쪽은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전북 쪽엔 손 안 댔겠습니까? 서울경찰청까지 기어와가지고서 지집 앞마당처럼 서울경찰청 반부패 경무관을 만나가지고 한식집에서 만나가지고서 거기에서 서로 사건 공작질을 하고 앉아있고 그 짓을 했는데 성모 씨라는 놈이 이런 말이야. 그런데 전북은 괜찮겠어요? 전북에는 그런 일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응? 제주경찰청에는 그런 일이 없다? 지나가던 안 하고가 우실 일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간 많이 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죠. 각 경찰청마다 경기 남부청도 문제가 심각해요. 경기 남부청 뭐
전부 다 그 교도소 담 위에서 지금 한 발로 서 있어요. 이 범죄자들. 저 성북경찰서 경위인가? 나한테 그랬었죠. 성북경찰서에 청무감사 담당관실의 경위로 근무하는 어떤 여자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경찰은 불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현직 경찰서 청무감사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가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직원의 불법 문제로 해서 내가 뭘 좀 확인할 게 있다 그랬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경찰은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불법을 안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면은 제주도 앞바다의 도달입니까? 에? 잘못한 게 없는데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고문하고 죄 뒤집어 씌울까봐 치안감식이나 하고 나온 사람이 유서 쓰고 자살합니까? 경찰은 불법을 안 해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봅시다. 그럼 김준철일 가능성이 좀 크죠. 김준철이가 아니더라도 몇 별 상관없잖아요 지금. 뭐 성모 씨가 2000년도 초반부터 머리 쳐들고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못된 짓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냥 막 그 지역의 왕인 것처럼 그냥 다 막 흡입기처럼 그냥 흡입한 거예요. 그냥 관급 공사 다 먹고, 한두 푼도 아니고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대단하던데. 지금 신문방송에 나오는 거는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보행 데크라 그러는데 보행 데크뿐만이 아니고 뭐 가로등부터 뭐부터 오만 걸 다 주워 드셨던데, 그런 행위가 가능한 것은 수사기관, 검경이 그 봐주기 전에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주가 아니구나. 전라북도에도 말입니다. 전라북도는요, 기획부동산이 그렇게 설쳤었죠. 기획부동산들이 엄청나게 설쳤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설치하면서 온갖 범죄란 범죄를 다 저질렀는데, 그 범죄의 중심에 있는 게 새마을금고예요. 전북에 무슨 은행이 대단히 있겠어요. 새마을금고죠. 새마을금고에서 대놓고 해먹었고, 그쪽에 이제 검경에서 아직도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원지청장 잘 들어둬라. 정읍지청 지청장 국원 잘 들어두라고. 실습 6년생 젊은 검사가 벌써부터 그저 앞가림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일전에 한번 주의를 줬는데도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알아서 할 터지지. 됐어요. 이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김준철 치안감으로 보여지는데, 김준철이가 아니더라도 김교태부터 쭉 다 문제가 되는 애들이죠.
그다음에 임용환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현재는 한창훈인데 한창훈이가 2023년도 10월 30일이니까 지금 뭐 한 달 전에 부임됐고 임용환이도 지금 바꾼 거예요. 인사철도 아닌데 바꾼 거죠. 있을 수가 있나? 임용환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2022년 6월 22일이면 작년 6월 22일부터 김준철하고 서로 응? 인수인계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1년 동안 뭐 했냐? 응? 그 밑에 돈 받아먹고 승진한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매일 밥 먹으러 다녔어? 뭐 했어 그동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김교태는 말할 것도 없고 17대 김교태는 김준철이한테 뭐 승진 비리나 인사 비리나 뭐 이런 것들 저지르는 사람들 그 인수인계 줬나? 예전에 그 저 범죄 경찰들은 지금은 아니라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명당 자리가 있고 또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하고 줄하고 다 넘겨주고 간다 그러던데 앞으로 고생해 그러면서 그렇게 했나? 봅시다. 그 다음에 전남청을 잠깐 보고 갑시다. 이게 지금 전남청의 현재 이상하다.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충호가 왜 여기로 돼 있나?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봅시다. 전남 경찰청에는 김재규 여기 딱 있죠. 32대 치안관 김재규. 2020년 8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16개월 근무를 했는데 김재규는 지금 사망했고 그 뒤로 온 게 박지영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기간 광주지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3년이란 말이에요. 19, 20, 21 또는 20, 21, 22 이 3년을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범죄는 됐고 인사비리 관련해가지고 3년치는 뒤져봐야 되겠다. 근데 3년치를 보는데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3년치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뭐 대어들이 낚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한 명 정도면 됐지. 근데 이건 100명이야. 3년만 다 따져봐도 100명일 판이야 이거.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사건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멈추게 되면 나중에 이거 덮어줬다는 얘기 나와요. 잘못하면. 그런 누명 뒤집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검찰에서. 가는 데까진 가야지. 100명인데 아무리 못해도 30명은 잡아넣어야지. 근데 지금 200명, 300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200명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200명 넘을 거예요. 200명이 넘지 어떻게 200명밖에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전라도 쪽에 아무리 경찰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거기 뭐 지자체장이라든가 또 국회의원 숫자가 아무리 적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경으로 아주 대놓고서 흡입을 했는데 경찰이 뭐 100명밖에 관계된 애들이 없다? 기소할 애들이 100명밖에 없다? 그럼 사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나 같으면 다 기소해. 시간 두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재로 부장은 그것만 하도록 해줘요. 내년까지 계속 한 1년 동안 더 하면은 뭐 100명은 잡아놓겠지. 꼼꼼하게 해가지고 100명 잡아놓고 그리고 어디 뭐 차장검사를 승진해서 보내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봅시다. 전라남도 경찰청장이 박지영이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박지영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저것도. 그 다음에 이충호는 2022년 6월 22일인데 이충호가 제주지검장으로 아니 제주 경찰청장으로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상하네. 제주경찰청장으로 급하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응? 제주경찰청 이충호 아닌가? 이충호 맞잖아.
나무위키가 왜 나와, 이충호잖아요, 여기 지금. 이충호가 얼마 전에 한 달 됐나? 급하게 왔어요. 전남청장 하다가, 보세요, 이거. 2023년도 10월 25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지난 거예요, 이충호가. 근데 이충호 치안감이 제주 경찰청장으로 가고 난 다음에,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제주경찰청 잠깐 봅시다. 제주경찰청도. 아이, 이런 게 나오나, 가자. 직전 경찰청장이 누구였죠? 얘 같은데? 이충호 치안감은 됐고, 제주경찰청을 찍어야지. 들어보면 알지, 뭐. 이게 사람 이름을 내가 뭐 외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근데, 자동으로 외워져요, 자동으로. 하도 많이 보니까. 쓸데없는 애들 많이 보니까. 고기철이었구나. 고기철, 그 다음에 강황수. 2021년도 12월. 2021년도 11월. 2021월부터 12월까지. 이 강황수가 38대, 고기철이 39대인데, 지금 고기철 강황수 청장은 뭐 그렇다고 치고 2021년도 1월 달부터 강황수 청장을 고생 많이 했어요. 제 사건 때문에 강황수 경찰청장은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물론 뭐 내 기대에 내가 피해 입은 쪽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황수 청장은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다. 우리 강황수 전 청장은 이제 칭찬합니다. 지금 강황수 청장은 퇴임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고기철 지창감이 후임으로 와가지고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고기철 지창감은 정말 나쁜 놈이죠. 저게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기철이는 제주경찰 역사상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나쁜 놈이죠, 저거는. 아니, 자기 부하 직원들이, 사건을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장난을 하고, 조직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맨날 이렇게 시질 웃고 다니고 그랬나요? 뭡니까, 이게? 시간 지났다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고기철 치안감.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항수 치안감님은 내가 시간이 지금 몇 년 지났죠? 벌써 한 3년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뭐 칭찬을 못 하니까. 칭찬하면 또 뭐 사건을 조작했는데 어쩐데 걔 지랄들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그런 짓 했던 것도 지금 뭐 처벌 요구를 내가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시간 지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강황수 치안감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뭐 다른 일이 있든 없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그 강황수 치안감 같은 분들은 칭찬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단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 겪었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유리하게 뭘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결국은 사건을 끝까지 처리를 못했지. 검찰에서 검사 나부랭이들이 몇 마리가 설치는 바람에 이원석 검찰총장 제주지검 있을 때 어떻게 제주 밥은 맛있던가? 이원석이도 뒷수습을 하라고 했는데 말귀들 못 알아듣고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검찰총장직을 수락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윤석이는. 그게 뭡니까? 됐어요. 고기 처리는 내가 요거는 그냥 둘 수 없어요. 이 사람 아주 지금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거는. 요건 내 아주 지금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이거. 봅시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는 깜빡이 나가겠지만 내가 안 잡아놔도 됐고 한번 봅시다. 광주지검 브로커. 자, 이제 설명이 됐죠? 지금 김치한감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중앙경찰학교장이라 그러죠. 중앙경찰학교장은 치안감입니다. 그래서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있잖아요. 이제 2011년 7월부터잖아요. 봅시다. 다시 광주경찰청장 다시 합시다. 광주경찰청에 김모 치안감은 2명이네. 이렇게 2명. 한 명은 김교태, 한 명은 김준철. 근데 김준철이는 2021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준철이겠죠. 기사 내용이 맞다면. 그러나 김교태도 매우 교태스럽다. 저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다시 기사로. 그러면은 내 이름을 외울 줄 몰라가지고 김준철이죠. 이 김준철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큰데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에 그 인사청탁 비리에 연루됐다. 돈 받았겠지 뭐. 광주지검에서 광주경찰청에다 수사관 보내가지고 청장실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따보면 나오겠지. 경감 경정급. 아이고 들어보라. 경감 승진하는데도 3천만 원씩 받아요 얘네들. 응? 경정은 4천만 원. 총경은 5천입니다. 그러면 경감 승진하는데 3천을 받는다는 건 경위한테 3천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대단하네. 그 잘난 경위 자리 앉으려고 그러면 3천 줘야 되는구나. 경감 자리 앉으려고 그러면은. 조금 경감으로 승진한 사람들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조직에서 다 알아요.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나도 일부는 알아. 아니 사건 조작만 하면 경감으로 승진을 하네 이것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4년째 응? 내 사건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애잔하다. 고기철이 어디 갔어? 봅시다. 얘네들 조사하고 싶다 진짜. 이제 늙어서 뭐 아무것도 못하지 뭐. 지금 뭘 합니까?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당시 그래서 이제 그 돈 받은 돈을 준 거죠. 경감이 돈 주고 경정으로 승진했나 보지. 걔는 지금 직위해자가 됐다는 거죠. 입건되고. 근데 브로커하고 연루돼가지고 승진 청탁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경찰에서 직위해제할 정도면 검찰에서 뭐 입건했다 해서 직위해제하는 줄 아세요 요즘? 안 그래요. 저거는 거의 현행범 수준일 정도로 증거가 딱 떨어지는 정도로 있고 지들도 알만하니까 직위해제하는 거예요. 요즘 예전처럼 뭐 검찰에서 경찰 수사하면은 직위해제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럴 일 없어요. 저거는 공소제기 되면 무죄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는 혐의가 명백한 애들이기 때문에 저런 거지. 검찰은 지금까지 브로커 성씨 관련 현직 검찰 수사관 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전직 경보관과 전직 경감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뭐 10명이 좀 넘어가고 있죠. 10명에서 이제 1명씩 2명씩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한 20명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곤란해요. 30명은 넘겨야지. 30명은 경찰만 범죄 결정하면 경찰만 30명은 넘겨야지. 이런 사건에서 이게
10명 뭐 그리 되겠어요. 검찰 수사관은 지금 1명이라 그러는데 아니죠? 이제 하나는 구속했고 잡아 넣어놓았고 두 놈은 지금 한참 조사 중이죠. 검찰 수사관은 현재 3명이라고 그러는데 3명 말고 더 있죠. 셋이서 저걸 어떻게 검찰 수사관들 몇 명 더 있겠지. 아니 방에만 몇 명 있는데 방에 아무리 못해도 뭐 3명 5명인데 3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주 목포는 2명 있을래나? 그 어떻게 서로 모르게 서로를 빼돌리고 그런 짓을 하나. 다 알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계속 가야 되고 이번에 다 털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정치판에서 뭐가 어떻게 됐네 그런 것만 엄청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신문 방송 기자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국 신문사 이런 데들도 지 밥벌이들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세상이 지저분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뭐. 그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기자들이나 뭐 신문 방송도 득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살아야죠. 웬만하면 됐고 그 다음에 담양경찰서 한번 볼까? 여기 이제 그 살벌한 표정으로 안녕하십니까? 담양경찰서장 박송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박송희 총경입니다. 박송희 총경은 지금 담양경찰서장으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제가 계속 괴롭히니까 마음은 편치 않겠지만 본인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피해자 이모 씨 성폭 무고 피해자 이모 씨하고 그 딸한테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사과해야지. 그만한 것도 못하고 무슨 저장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사과해야지. 미안하다고. 잘 이렇게 응? 이 사건이 조작된 건지 잘 봐줬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다고 사과라도 해야지. 그리고 좀 법적인 조치 하지 말고 날 좀 도와줘라. 내가 앞으로는 정말 죄 없는 사람 처벌 안 받게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죄인들은 처벌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진짜 남은 내 생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아름답게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뭐 본인은 관련이 없는 건데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뺨 따고 때리는 소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에 본인보다 독한 사람 많습니다. 사과하고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정리하길 바래요. 도와줘야지 피해자를. 내 손을 떠난 사건이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보밖에 더 있어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으면 재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보 제공해 주고 또 거기 변호사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국가배상이라든가 뭐 다른 거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협조를 해주고 그랬어야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담양이 전북입니까? 전남입니까? 됐어요. 그리고 봅시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음 넘어집시다.
예, 좀 묘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요거는 지금 광주 전라 쪽 오마이뉴스. 다 불러줘 이제. 단독이랍니다. 오마이뉴스. 검경 사건 브로커 연속 보도 26화. 검찰 사건 브로커 의혹 현직 판사 조사. 예. 제목이 검찰 재직 당시 코인 사기 사건 관련 판사 각종 의혹 나와는 무관이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성모 씨, 탕모 씨 얘네들 관련해 가지고서 광주지검에서 손을 댔었죠. 광주지검에서 손을 댔었는데 대충 지나간 거예요. 구속 기소도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불구속으로 해서 대충 지나갔었다고. 이게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자가 현재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근데 어느 판사인지 이름을 또 얘기를 안 해줘요. 이런 바나나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런지 이제 어느 판사인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볼 테니까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까이 확인해 보면 되지 뭐.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판사, 현재 판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광주지검에 있을 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법조 일원화를 내세웠죠. 법조 일원화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사법의 민주화 이러면서 정말 그 난리를 했는데 법조 일원화는 실패했어요. 이번에 대법관이 새로 동의를 받은 모양인데 임명을. 나는 그 사람도 지금 뭐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마땅치 않아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웃긴 게 대법관쯤 되면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사법부라든가 뭐 이런 유관기관들부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죠. 정말 잘 알죠. 법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 알죠. 그런데 그 이외에는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만 아는 거야. 그리고 인간 말종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게 뭔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대법관 정도. 대법원장까지 가면은 거의 뭐 열의 아홉은 그렇죠.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의 뒷모습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이에요. 저 대법원장까지 가면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끝에 먼지 하나 물 하나 묻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 어떻게 세수하고 어떻게 하고 기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전에 이해창이가 대통령 선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참 뭐 그냥 오래된 얘기지만 그러고 돌아다녔었죠. 근데 이해창이도 법은 잘 알아요. 법조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판결도 대쪽 판사라고 했죠. 대쪽 판사. 아주 그냥 냉엄하게. 근데 이해창이가 사람들을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모자라고 더럽고 가난한 일반 사람들 싫어합니다. 악수하는 거 엄청나게 싫어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이해창이가 지가 무슨 뭐 대단한 어디 크기가 딱 쥐새끼 크기만 한데 어디 있잖아 호주인가? 쥐 있잖아요 쥐 새끼가 뭐 엄청 크다 그러죠. 딱 그 쥐 크기만 한데 이 이해창이가 그런 놈이 호가호위한다고 권력을 휘두르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지는 그
우주인급, 이 지구의 인류들하고는 다른 종족에 해당되는 그렇게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창이 아직 안 죽었나요? 나이가 많은데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게 없죠. 그냥 누구든지 일반 국민들이 누구든지 매일 겪는 거를 몰라요. 쌀값이 얼마입니까? 그때 뭐 얼마 있겠어요? 뭐 4만 원? 30만 원 아닙니까? 이 지랄하고 앉아 있는 거죠. 30만 원이면 쌀 가게를 사겠다. 오죽하면 그런 걸 물어봅니까? 내가 이제 그 질문한다 그러면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어. 요즘 배고파서 굶고 그래요. 혹시 뭐, 예? 마나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안 들어오면 한 2끼씩 굶고 그렇게 해보신 적이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100년 전이라 그러겠지. 양심 있는 놈은. 양심 없는 놈은. 요즘 맨날 그런다. 그렇게 거짓말 하겠죠. 뺨 따구로 한 대 맞아야지. 자, 봅시다. 이 판사, 그 법조 일원화는 망했죠. 법조 일원화는 망해서 그 법조 일원화를 어떻게 깨려고 제가 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법조 일원화에 좋지 못한 영향이 지금 사법부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법조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판검변 경력을 같은 걸로 봐준다. 모르겠어요. 검사 생활 10년 하면 판사 생활 10년 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죠. 변호사 생활 10년 하면 검사 생활 10년 한 걸로 봐준다. 지들끼리 판검변 법조계를 일어나 한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정신질환자라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요. 판사고 검사가 어떻게 업무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산에서 호랑이 10년 하면 바로 물에 들어가서 물게 되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신체적인 기능이 좋고 훈련을 많이 했다는 올림픽 선수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100m 달리기 하고 400m 달리기 하면은 그거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따요. 그런 사람들도 그거 어차피 뛰는 거잖아. 그런데도 그 지경이야. 그러면 머리로 하는 거는 안 그렇겠어요? 더 하지? 아니 변호사 생활 10년 했는데 어떻게 판사 생활 10년 한 거랑 같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니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했지? 김명수인가? 사법부에 법관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나가는 거죠, 김명수. 저건 사람도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냐고 물어보시라고 가서. 변호사 생활 10년 한 사람하고, 판사 생활 10년 한 사람이 어떻게 갔냐고. 사기쳐서 계약하고 돈 뜯어먹고 법원 가가지고서 매일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판사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 변호사가 잘하겠죠. 판사는 그렇게 못하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변호사를 하고 판사는 계속 판사를 하면 되지. 무슨 법조 일어나 어쩌고 떠들고 그래가지고서 이 개판을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법조계가 문제가 많다는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지금 중상위층 법관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 신체에서 목이 없는 거야. 모가지가 없는 정도 지경이에요 지금. 없어. 다 나갔습니다. 휑. 목이 휑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김명수가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에서 대등재판부 만든 것까진 좋았어. 그래.
세 사람이 보면 좋지. 정확히 보면 좋지. 그럼 무슨 후속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니, 판사들이, 응? 진짜 코피 쳐져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연수원 가서 또 코피 더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성적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판사가 됐는데, 또 더 코피가 터져. 응? 법정에서만 그 놈을 떨지. 자기 방에 들어가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오늘 그놈 때문에 내가 뇌를 준 걸로 죽을 뻔했네. 아이고, 아이고, 네. 사람 높이지 말아야지. 아이고, 머리야. 그럼 물 한 잔 먹고, 나도 한 잔 먹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배고파. 어디가, 응? 육각형 김밥이나 사다 먹을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내가 오늘 진짜 힘들어서. 아이고, 그 집은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고 내가 판사인데 어떻게 도와줘. 아이고, 물이나 한 잔 더 먹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300건을 하고 왔네, 내가 오늘. 아유, 나도 한 잔 먹고. 이런 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부장검사를 해야 되거든, 일단은. 1차적으로. 단독 판사들도 뭐 부장급이고 부장검사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판사가 3명 있는 부로 가야 그게 부장이죠. 진정한. 그죠? 그거를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목숨 걸고. 근데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겠어요? 고법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판사도 바라볼 게 있어야 되잖아. 판사가 100억짜리 목장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1000억짜리 요트를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요즘 정만은 뭐 하나요? 그런 꿈을 가진 검사들도 많이 있었죠. 윤석열이 요즘 뭐 하나요? 윤석열이는 뭐 자기는 결백하다 그러지만 그것도 거짓말할 줄 알아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국민들은 본인에 적합한 지도자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떠들었었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건데 누가 되든지 그 심한 난리들을 하니 왜 그러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법조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전에 검사를 막 70명씩 갖다 막 그냥 판사로 임명하고 그랬죠. 그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검사질 하다가 바로 판사가 되면은 저거 정신질환이 오든가 범죄란 범죄는 있는 대로 지어야 되는데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본인이 담당한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닌데 그거 다 제끼고 나면 사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관련 안 되는 사건이 어딨어. 아니 경제사범 이런 건 전국이 다 걸쳐있고 진짜 연결 안 되는 간단한 사건들은 소액사건밖에 없어요. 소액사건도 연결이 많이 되죠 사실은. 예전에 그 문재인이 해먹은 거 보세요. 문재인이 또 해먹은 적 없다고 나 고소해라. 좀 피곤한데 말장난을 하고 말이야. 법무법인 부산에서 거의 60억이 넘는다 그러죠. 60억 넘는 돈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못 갚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소액사건들이죠. 소액사건이라고 금액이 꼭 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못 갚은 돈은 어떻게 해요? 소액사건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로. 100억을 못 갚았어도 소액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으로 하는 거지. 소액이 아니고 그냥 지급명령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 지급명령 받아먹어가지고 그 지급명령 그때 그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많았죠. 부산 지역에 둘 중에 한 사람은 피해자야. 자살한 사람들 많고
근데 부산저축은행은 전라도 광주 애들이 가서 그 짓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급명령을 의뢰를 무더기로 하면서 그 지급명령 수수료 받아먹은 게 63억인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어마어마했죠. 문재인을 진짜 찢어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럴만 하지. 한번 당해보세요. 그 꼴 당해보시라고.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어. 응?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서 쫓겨난 거지. 갈 데도 없고 여유자금도 없고 박박 긁어서 집어넣은 거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60매덕을 해먹은 거예요. 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이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없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개파리를 하고 앉아있고 책 판다 그러고, 응? 저기 무슨 책 파는 거야? 저기 무슨 책을 파는 거야? 블러드북이라니까. 진실을 얘기를 해주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대한민국의 정신 못 차리는 일부 사람들. 어쨌든 블러드북을 팔고 있죠. 문재인이가. 그런 건 몰라요. 그 문재인이 모질이 저것도 지가 뭐 엄청난 귀족이고, 귀족이 아니고 지가 완전히 뭐 왕손 뭐 이렇게 망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 매일 거짓말만 하고 얼굴은 떡칠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광대지. 사진기는 24시간 돌아가고 그 짓을 어떻게 하나. 불편해서. 에이, 한잔 먹어야 되겠다. 양말로 뺨때구로 그냥 매일 무슨 옆집에 뭐 가마가 있는데 뭐 가마를 굽는다는 둥. 아이고, 그거 다 쇼예요. 그거 저 사진 찍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문재인이가 뭐 농사를 어떻게 짓냐 니가. 다 쇼하고 앉아있는 거지. 진돗개 어디 갔어? 진돗개는 개가 아니라서 삶아 먹어도 그만이냐? 토리는 개라서 달력 같은 데 찍어서 팔아먹고. 저기 사람입니까 저게. 자,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판사가 아니 검찰이 광주지검에 있으면서 이 사건, 탕모 씨 사건, 이 사건을 취급했던 검사실에서 수사관이 2명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돈 받아 처먹고 사건 그 누설해주고 사건 조작하는데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죠. 검사가 보긴 하지만 그 많은 사건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수사관들이 간호사들이 뭐를 뒷받침 잘해줘야 의사가 진료를 잘하지, 그죠? 근데 간호사가 뭐 중간에 막 독약 먹이고, 응? 혈관 아무데나 찔러가지고 막 피 질질 내고 막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하나? 보고도 못 본 척 했으면 그놈도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근데 판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취급한 건 맞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익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 사정 볼 거 없어요. 한국은 안 됩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 친일파들이 또 쿠데타 주역들이 그런 사람들이 70년을 해먹고 아직도 그러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뿌리들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발본적언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는 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섞어놓겠다? 법원에다가? 그럼 재판 어떻게 하나?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덮고 가고 있어요. 대법원도 큰 문제예요. 이런 거를 덮고 어떻게 갑니까? 또 이런 걸 덮고 가고 있다니까.
법조 일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인사조치 해야 됩니다. 사거리 다, 지금. 제명하지 말고. 법조 일원은 뭐 말이 좋아서 그런데, 법조 일원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는 부작용이라든가 단호한 어떤 뭐 기준을 설정을 해서, 어? 배제할 건 배제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그런 단호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뭘 했어야지. 기존의 판사의 절대적 독립, 절대적 권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는 판사 말이에요. 얘가 검찰에 있었으면 영장 안 떴겠어요? 영장 떴겠지.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죠. 검찰은 그래도 자기 식구라도 언젠가는 손을 대니까 판사는 영원히 지식군 지가서는 못 돼요. 법원에 오면 법원에 가지도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판사가 어떻게 법원에 갑니까? 양승태 그건 건국일의 한 명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판사는 해임해야 되고, 해임 안 하더라도 지가 나가야 되는데 저런 놈들일수록 질기죠. 안 나가죠. 저런 거는 그냥 뭐 인적사항 까가지고 조지는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사항까지도, 그 비판하는 것까지도 못 받아들이겠다. 법원 문 닫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재명이 구속영장 기각을 했던 판사에 대해서 전에 그 말씀 드렸죠. 그 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협박질하고 공갈질하고 인적사항 다 까가지고서 그 난리를 팔고 그랬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고발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거는 이재명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그거는 영장심사를 하면서 저는 사전에 얘기했어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곤란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영장심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돈 받아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트위터에서 편향적으로 이거 알겠고 그거는. 그죠? 근데 이런 사건들은 이거 비판 받아야 되고, 이런 놈은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법원에 판사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300명은 나가야 돼요. 법조 일원화는 실패했어요. 법조 일원화의 부작용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죠. 그리고 한 건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조희대 대법관인가요? 대법원장이죠.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올바른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가 봐요, 나름대로. 전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뭐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뭘 모르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조시대인가? 뭐 이름은 똑바로 불러줘야지, 그죠? 그 이름을 불러줄 때는 똑바로 불러야지. 대법원장. 그 이름을 불러줄 때는 조희대 대법관 맞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판사 아닙니다.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한테 판사라고 그럴 때 있으면 혼나는 거야. 대법관은 대법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죠. 판사가 아닙니다. 자, 봅시다. 국방부 장관한테 군인이라 그러면 참 맞는 거지.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못하게 돼 있죠. 현직 군인이 못하게 돼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건 됐고 뭐 많은 얘기를 하던데,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을
재판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어우, 파격적이죠. 아주 파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법원장 앉아서 뭐해? 재판이나 하지.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전국 법원장들. 조희대를 탄핵하라. 전국의 법원장들 뼈 빠지게 해가지고 법원장 자리에 앉으면 재판음을 안 봐도 되거든요. 아유, 이제 살았다. 눈알이 다 빠질 것 같았는데, 어휴, 내가, 어휴, 20년 만에, 25년 만에, 이제 살았네. 이제 살았네. 이러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재판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갖다가, 카트라 그러죠? 이제, 서류를 이렇게 산전처럼 해가지고 탈탈탈탈탈 그러고서 공익요원이 가지고 와. 법원장님, 장기 미제 사건 100건을 가져왔습니다. 서류가 이러면 나 안 해. 나 나갈 거야. 나 안 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법원장도 재밌어가지고 또 할래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재밌어 하는 사람을 하고 재미없는 사람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하지, 일괄적으로 또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 얘기를 들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주인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용어부터 잘못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법원장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1%, 0.001%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늘 얘기해 줍니다. 친절하게. 아니,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범인 못 잡거나 그럴 때 미제 사건이지, 법원의 미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법원의 미제 사건이 어디 있나? 어쨌든 판결이 나는데. 장기 미결이라든가, 그리고 미제라 그러면 안 되죠. 아니면 뭐 장기 미선고 사건이라든가. 응? 미결 뭐야, 미결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법원에서 그러더라고. 장기 미제 사건 어쩌고. 판사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용어를 씁니까?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잖아. 뭐 미제가 어디 있어? 재판이.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겠어? 그런 거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장기화된 사건이라든가. 근데 장기화된 사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법원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3년을 했다 이거예요. 3년을 했으면 3년 동안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3년을 했으면 그게 장기화된 게 아니죠. 그냥 그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죠. 근데 3년, 2년, 3년이 걸려야 될 사건을 6개월 만에 끝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재판과 판결을 도둑질 맞는 거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일선 법관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법원 행정처하고 대법원에서 하도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해가지고. 아니, 사건이 그렇게 많으면 꼼꼼히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갈 수밖에 없지. 응?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판사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판사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서 어중이 떠중이 불러다가 응? 판사를 간쳐놔 가지고서 법정에서 매일 거짓말만 하고 범죄만 짓고 앉아있고,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응? 두고 보세요.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하다 수급 차는 날이 올 수도 있어. 앞으로는. 그 전에 지금까지는 현직 판사가 재판하다가 수갑 차고 끌려나가는 경우는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직이면서 수갑 찬 놈은 있어요. 그러나 재판하다가 거기서 수갑 차고 간 놈은 없었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응?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지금 꼴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9,999만 9,099만 명 10만 명의 법관을 10만 명의 법관의 얼굴에 단 한 놈의 범죄 판사가 먹칠을 하는 거고 사법 신뢰의 기둥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 일어나? 변호사법 개정해가지고 변호사들 저 범죄 저지르는 거 정리 좀 하라 그랬더니 법조 일어나? 일반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기 어렵겠지만 본인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가 되더라도 알게 되겠지. 내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지. 한국은 법조일은 안 돼요. 사법부 내 범죄자나 변호사 자격 가진 범죄자들이나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들이나 검찰청에 있는 범죄자들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제대로 가려내지도 못하면서 어디 그 법조 일어났다고 해가지고서 뭐 대형 로펌에 있던 애들 뭐 무슨 뭐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애들 그런 애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법원에서 지금 코미디 찍고 있는 그 법관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개망신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테니까 법원의 권위는 법관과 판사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만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죠. 근데 판사를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찰에서도 지금 뭐 꺼리고 있다 이러는 건데 꺼릴 거 뭐 있어요. 조져버리는 거지. 어려우면 내가 해줄까? 고맙습니다.